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JW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진짜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박스권 너무 지겨워요 했었는데 오늘은 돌파하면서 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좀 뚫어냈다고 봐줘야 하는 걸지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오늘장 분석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미국 기술주 흥풍에 반도체주의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의 특징이 반도체가 오르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CXL이라는 새로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램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다 테스트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마벨발 뉴스가 반도체주들에 좀 훈풍을 줬고 이게 지수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오늘장 한 줄 평 해주셨고요. 광유정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리스크 온 스위치가 켜지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지난 6월 달 상승세가 나왔던 거는 이 세제 개편안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이 7, 8월 달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잡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절충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11일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9월 달 들어서 외국인 또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글로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연고점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시장이었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가 켜지면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해준 하루였다라고 오늘장 이야기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오늘장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강력한 오후장 마감이라는 한 줄 평인데 네. 장 막판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3,300에 대한 돌파 이번 주 가능성을 한번 이 장 막판 흐름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셨듯이 뭐 브로드컴발, 마벨발 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기대감이 이제 되살아난다면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금융주가 오늘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뭐 남아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 드라이브 이슈가 섹터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된다면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제 오늘 반도체주가 올랐다면 내일 반도체와 더불어서 다른 섹터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또 증시에 3,300에 대한 이 허들을 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열어놓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삼전하고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도 오늘장의 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뒷심을 발휘하면서 전략 후강 3,300 이번 주에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열어준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이제 한 줄 평 해봤고요. 수급본부로 넘어가서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늘 공포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로봇주들 강했고요. 그중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물류 로봇 솔루션의 경쟁력을 가진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17% 급등했습니다. 특히 양 매수가요. 4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8거래일째 러브콜을 던지고 있는데요. 로봇주들 좀 뉴스가 구체화된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클로봇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로버 같은 경우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좀 눈높이 더 높여봐도 되는 걸지 궁금한데요.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클로버 물류 자동화로 인력 대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업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광유정 의원은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네. 자동화 시대 핵심 수혜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한 핵심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로봇 전성 시대다 이렇게 한 줄 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전성시대다라는 평가를 주셨네요. 먼저 나연진 요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인력 대체가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참 평가를 하기는 어렵네요. 네, 클로봇 같은 경우 서비스 물류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앞으로 기업의 고용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된다면 인력 대체하는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플랫폼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계속해서 핵심 역량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무인 운반차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로 조금 전환하면서 이제 클로봇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클로봇이 과연 압도적인 뭐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조금 따라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상태, 이제 아무리 로봇 관련해서 이제 뭐 미래가 전망이 좋다고 해도 현재 뭐 그 매출액이라던가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슈가 또 나오면서 그 일정에 맞춘 상승세가 조금 이어져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해 볼 필요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도 딱 그 부분이 걸렸던 거거든요. 일정 매매 측면에서 좀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역시 나연진 요원께서도 그런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핵심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로봇주 내 그 정도 좀 매력도가 높은 종목인 걸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로봇 종목들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면 거의 이제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쪽에 좀 특화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좀 갔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캐치는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클로봇이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계속 풀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횡보세가 그대로 이어지다가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을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 단순히 이제 이슈 플레이로만 볼 것인가? 이런 지금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큰 비중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 노란봉투법 리스크가 시장에 이제 한번 들어왔었는데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가장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들을 고려해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뭐 마스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또 제조업, 물류 쪽에 가장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물류 자동화 내지는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 염료 뿌리는 이런 작업들은 또 사람이 하기에는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그런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물류 로봇 관련해서 또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현대무벡스가 이제 물류 로봇 자동화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같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물류 쪽으로 이슈가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현대차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한국인 이제 노동자 포함해서 300명 정도가 구금되는 또 사건이 네. 있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화 목소리가 더 커져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이제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미래의 신기술 분야 쪽에서도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과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또 자회사 중에서 로봇 미국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또 유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클로봇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투자 그런 플로우가
클로버까지도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노란봉투법 관련 수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또 현대차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이런 자동화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또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로봇이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군계 이력처럼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보티즈로 넘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을 이제 또 다시 클로봇이 받으면서 똑같은 거죠. 사실 이제 하드웨어에서 또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런 순환매가 지금 한번 싹 돌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뭐 테마로만 보기에는 본업도 너무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지금 좀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역시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로봇 전성시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뭐 삼현, 원익홀딩스, 클로버 정말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순환매가 돌고 나면 다음 타자는 다시 또 하드웨어로 가는 걸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소프트웨어 로봇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불을 지핀 거는 뭐 노란 봉투법도 있지만은 이제 쿠팡의 상반기 투자가 작년 한 해 투자를 이제 넘어서면서 자동화 투자율이 넘어서면서 이 물류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뭐 앞서서도 현대무맥스를 말씀하셨지만 현대무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수주도 한 4천억 정도 쌓여 있는 굉장히 견조한 업체인데 클로버 같은 경우는 뒷배가 그래도 탄탄한 네. 업체로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핵심 유통 파트너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클로봇의 성장세가 좀 더 뚜렷하게 오늘 주가로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차트를 봤더니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2만 원대 초반을 오늘 좀 강력하게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클로봇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적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봐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지만 오늘의 의미 있는 상승은 조금 더 제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좀 다가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서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말씀드렸지만 클로버 같은 경우는 뭐 한 20개 정도 로봇 제조사와 협력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핵심 가치로서 AI와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이었죠. 카멜레온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그 의미 있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클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조업 기반에 있어서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 사람을 대체하는 전환율이 가장 빠른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에서는 사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저는 이제 작년보다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로봇에서 성장 이 스토리가 좀 더 주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뭐 10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호재도 있는 반면에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로서 클로봇을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본업도 탄탄하고 게다가 박스권을 돌파할 정도의 힘이라면 오히려 10월, 11월에도 더 가능성이 있겠다는 의견까지 주셨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심텍입니다. HBM에 이어서 디램 업황도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CXL 뉴스도 마중물이 대중 가운데 기판 관련주 심텍은 오늘 14%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또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좀 매력을 가진 걸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판 쪽이 정말 일제히 나르더라고요. 애프터마켓에선 뭐 코리안 서키트까지도 양봉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심텍 말씀드리면 반도체 회복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텍의 강세, 반도체 회복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광유정 요원은요? 저도 이제 업황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패키징 기판
기판의 업황 회복세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업황의 회복세를 주목하자라는 한 줄평 주셨고 김성훈 요원의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네, 한 줄평은 엔비디아의 러브콜인데요. 심택을 러브콜한 건 아니고 네. 삼성전자를 러브콜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서 심택도 주가의 반등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삼성, 심텍까지 좀 연결고리를 보면서 러브콜을 보낸 반도체주들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는 한 줄평 해주셨습니다. 먼저 광유정 요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판 업황의 회복세를 좀 주목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면서 이제 CXL 기판까지 도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었던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관세 이슈와 또 지난 6월 달에 들어왔었던 이슈였었는데 중국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미국 반도체 장비를 들이는 것을 이제는 뭐 금지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뭐 연마다 이 소부장 장비들을 이제 납입하고 반출하거나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단기적인 일단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이나 낸드 생산의 30%에서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안도 랠리를 부추길 수 있었던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그 반도체 기판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띄었던 종목 중에서 이수페타시스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들어볼 수 있고요. 또 네. TLB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좀 신고가 움직임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런 패키지 기판 관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의 DDR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 쪽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DDR5 위주로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당연히 기판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또 HBM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년에 HBM4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 사이를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칩의 또 성능에 있어서 그리고 또 발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전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첨단 이렇게 고도화된 패키지 기판이 또 요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판을 잘 만드는 기업일수록 그리고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는 기업일수록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났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또 실적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올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지난해까지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한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심텍 같은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올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심텍에서 만들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미세회로 인쇄 기판이라든지 고밀도 연결 기판 이런 이제 기판 쪽에서 수익성이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어차피 실적 발표 시즌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외국인 기관 이제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GDDR6도 GDDR7으로 또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특히 이 GDDR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지금 시장 성장성 자체가 13%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적어도 27년에서 2029년도까지 이런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 기대감이 심텍 쪽에 지금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패키지 기판 관련주 중에서 뭘 공략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저는 심텍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저는 충분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내지는 이제 연말까지 보유해본다라고 한다면은 4만 원 진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심택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GDDR6에서 GDDR7으로 전환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다음 나현진 요원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회복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조선 기자재 갖고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을 좀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CXL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뭐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사양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사양 그 칩이 사용되게 되면 이제 HBM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GDDR6나 GDDR7까지 이제 뭐 그래픽 DDR 램이 이제 탑재돼서 좀 사양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심택이 그동안 HBM 쪽으로 기판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뭐 좀 실적 측면에서도 그 올 상반기까지 네. 그리고 작년에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였던 회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그 그래픽 DDRM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삼성전자에서 성능이 그 뭐 HBM은 탑재를 못하는 정도로 엔비디아에 이제 만약 그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심택에도 그 충분히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전반적으로 기판업체가 올랐는데 고사양을 하는 회사도 올랐고 네. 그리고 고사양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못했던 부분의 회사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전부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부분의 회복세는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미국에서 그동안 규제했던 뭐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나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사양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뭐 CXL이나 그러니까 HBM을 잇는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기술이 또 나오게 되면서 그 수에도 이제 양방향으로 좀 이렇게 발이 넓어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이제 뭐 업체라던가 기판 업체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계속해서 좀 하반기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 산업인 만큼 좀 턴어라운드 시기가 왔다. 좀 하반기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자 한 줄평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나란히 올라왔고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좀 훈풍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심택은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에 게임용 GPU로 많이 사용을 했던 GDDR7이 이제 개선되는 성능으로 사실 서버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요소로서 엔비디아가 대량 주문에 나섰다는 점, 삼성전자에. 그러면서 기판을 담당하고 있는 심택이 그동안에 좀 서름을 뒤로 하고 반등폭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죠. 이제 우리가 사실 기판하면은 이수페타시스의 MLB가 워낙에 맞아요. 기판에서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판주들이 힘을 못 썼고 심택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합산으로는 적자지만 그래도 이 2분기만 놓고 보면은 흑자 전환을 한 50억 정도 이상 소폭은 해줬거든요. 근데 네. 이 요소만으로 심택의 시가총액 9천억, 1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정당화시키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CXL 시장의 규모가 뭐 시장에서 나온 거는 28년까지 약 22조, 지금 3조 시장이니까 뭐 8배로 커진다라고 하는데 CXL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용화가 이제 예전부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우리가 한 번은 이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고 이 CXL 시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엑시콘이라든가 오늘 나왔던
뭐 네오셈이라든가 이런 검사 장비 쪽에서도 시세는 분출했지만 내막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이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에 비춰서 심택도 같이 가는 흐름을 보여주겠지만은 이 3분기 실적을 한번 저는 확인해보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베팅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다음 달경 중국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안이 나올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화학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또 토요타와 양극재 동맹을 맺었다라는 뉴스도 들려오면서 오늘 6%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또 바닥은 딛고 일어섰지만 사실 아직까지 방향성은 좀 오리무중인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LG화학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석화 관련주들 정부 구조조정 나오고 좀 오르나 싶더니 차트 보니까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LG화학은 다르게 봐야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수급이 또 너무 좋긴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먼저 나연진 요원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LG화학은 미국 규제를 피하는 오늘의 토요타 지분 투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광유정 요원은요? 네, 그 LG화학 본업인 석유화학 쪽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썩었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석화 쪽에 대해서는 지금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라고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김성훈 요원은요? 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해서 매집했다는 점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수급을 짚어주셨는데 김성훈 의원과 제 마음이 좀 같았나 봐요. 저도 수급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왜 계속 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게 순차입금 비율이 워낙 많은 회사고 왜냐하면 이제 본업의 가치가 이제 이윤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LG 엔솔 이 PRS를 활용해서 이것도 자금을 대출 받았거든요. 이제 PRS 같은 경우는 회계상으로 부채로 인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요즘에서 굉장히 트렌드로 많이들 PRS를 이제 그 자산을 좀 개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서 자금 확보 노력으로서 많이 하고 있는 이 형태의 또 이제 자산 대출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LG화학에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토요타 얘기를 좀 넘겨드리겠지만 왜냐면 워낙에 이제 많이 준비하셨을 네. 것 같아서 지금 석유화학 관련돼서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이 비수익 자산을 매각하는 이슈가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NCC 여천 같은 경우도 업스트림 관련돼서도 워낙에 사우디나 중국이나 경쟁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화가 이제 적자가 수익화로 진행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사실 그리고 상품 가격을 올리기에 있어서도 중국에서의 이런 증시 부양책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 기대감은 있지만 그것이 숫자로 보여지기까지는 사실 LG화학이 그동안의 흐름을 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어서 오늘에서 외국인들이 9일 연속 매집하는 흐름은 저는 이제 소외주 쪽으로의 키 맞추기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저는 이제 별다른 말 없이 수급적인 역할을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현진 요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역시 토요타 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뉴스일지 또 얼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들어볼게요. 네,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제 회사 덩치에 비해서는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준 하루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법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제한 기업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정이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한 기업에 지정되는 요인은 뭐 제한되는 국가나 뭐 PEF에 투자를 받아서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이제 제외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의 이제 뭐 구미 공장, 이제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에 LG화학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화유코발트라는 곳이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IRA 법에 이제 저촉이 되면서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것이 뭐 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연간 6만 6천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LG화학에서 핵심 양극재 생산 거점 공장이 구미 공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뭐 중국의 화유코발트 지분 중에 25%를 도요타 통상으로 넘기면서 이제 이 IRA 법에 대한 이제 그 회피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중국의 화유코발트 같은 경우도 뭐 24%는 유지를 하면서 법망을 조금 피해가는 살짝 이제 뭐 편법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 법을 잘 마련을 해서 앞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제한을 받고 제재를 받았으면 북미의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살짝 이제 트러블이 있는 상황인데 네. 북미 공장이나 북미의 양극재를 공급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방금 전에 좀 속보가 하나 나오면서 WTI가 좀 1%대 상승하고 있거든요. 유가 상승은 사실 원재료비 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비 부담까지 또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석유화학 쪽을 이제 원래 모태 사업이긴 한데 네. 매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LG화학의 사실 별도 기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지금 적자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올해 연간 컨센서스를 보니까 지금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인고 하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해서 그렇게 주가 수익 스와프 이제 한다는 얘기 네.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럼 2차 전지 업황이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캐즘을 겪고 있긴 하지만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ESS 향으로 해서 대규모 지금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제 LG 에너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LG 화학이 주가가 가장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가 2021년도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높게 가치가 평가돼서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암흑기가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공급 과잉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LG화학 쪽에서도 2023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도 나프타 분해 설비를 포함한 범용 중간 원료 설비를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왔었던 상황이고요. 사실 나프타 설비 쪽에 있어서는 LG화학이 국내 최대 그런 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감축 규모만 하더라도 약 1조 4천억 정도 됐었기 때문에 부족한 원료 부족분은 이제 국내 다른 이제 석유화학사들로부터 이제 조달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 완화에도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를 보니까 LG화학이 GS 칼텍스와 지금 여수 쪽에는 이 나프타 분해 시설 통폐합을 또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작사를 이제 세워서 통합 운영하는 이제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석유화학 쪽 계속 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석유화학 쪽을 매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LG화학 쪽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양극재 사업이거든요. 최근에 뭐 리튬 가격도 다시금 또 반등세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나 LNF 같은 종목들도 7월, 8월 달 동안에 또 한동안 시장에서 많이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ESS 향으로 해서 양극재 수요도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소재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계속해서 좀 피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석유화학에 대한 이런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LG화학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극재만 따져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이 사실 더 위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A가 낫냐 B가 낫냐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쪽은 덜어내고 있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ESS나 신사업 쪽으로 해서 중장기 매력도가 높은 종목인 LG화학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본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입니다. HD그룹의 여러 조선사들을 안고 있는 최상단의 지주사이기도 하죠. 마스가 모멘텀도 유효한 가운데 오늘 2% 상승했습니다. 최근 또 외국인의 수급이 7거래일째 들어오기도 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두 번째로 세워보겠습니다. HD현대 보면 5일선, 11선 위로 좀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할지 궁금한데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한 줄평 해주시죠. 네,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제 자회사, 조선, 전력기기 이 부분의 성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전 조선만 생각했는데 전력기기도 있었죠. 전력기기 자회사의 성장에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광유정 요원은요. 네, 지금 최근에 HD 현대 쪽에서 계열사를 계속해서 이제 통합하고 내진 중복 상장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속 정책 수혜 기대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 속에 정책 수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한 줄평 주셨고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한 줄 평은 명분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탄탄한 자회사들을 여러 갖고 있고 거기다가 승계 구조도 복잡하지 않은 구조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 또 HD 현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네요.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회사들의 성장이 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네, 현대중공업 그룹 이제 HD 현대로 이제 사명이 바뀌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을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현대 오일뱅크 그리고 그 현대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산업이 중후장대 산업 쪽으로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 변압기 쪽 전력 인프라 교체 그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수주잔고 또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만 2년치 이상이 계속 쌓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분야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 그리고 조선이 최근까지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지만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선 부분의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하회를 하고 있고 네. 유가도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강세를 나타내지도 않았고 정유의 시황도 좀 딱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현대오일뱅크의 손실 부분을 이제 다른 계열사 부분으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점이 이제 HD 현대 지주사의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봤던 부분은 이제 HD 현대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대주주의 지분이 한 37%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자사주가 83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자사주 소각 부분이 있어서 이 830만 주 한 10%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부분이 소각이 될 경우에 대주주한테에게도 좋고 그리고 일반 주주에게도 좋고 그 양쪽이 다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라서 자사주 소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하반기에 주가 상승도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똘똘한 자회사들도 있고 정책 관련 기대감도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좀 정책 수혜감을 좀 짚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HD 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자사주 물량만 하더라도 1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높은 또 자사주 비율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사주 이제 소각했을 시 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법, 세법 개정안 관련돼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소각을 할지 아니면은 내지는 스왑을 할지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최고세율 관련해서 25%에서 30% 정도로 이제 조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또 다시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HD 현대 쪽에서도 지난해 배당 성향 이제 70%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가 지금 이렇게 지주사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또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이유가 네. 사실 지금 업황이 너무 좋거든요. HD 현대 계열사들이 지금 뭐 대표적으로 건설 쪽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활발하게 하면서 지금 실적 계속 올려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가 합병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또 기점으로 해서 HD 현대 중공업과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병한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편이 또 되는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지주사 종목들 볼 때 또 IPO 관련돼서도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네. IPO를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예전에 카카오 주가 엄청 올라갔을 때 그때 보면은 자회사들 상장한다고 해서 높은 또 주가 같이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복 상장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IPO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은 그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계열사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이내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HD 현대 쪽에서 계열사들에 대한 이런 지금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지주사 관련주들 중에서도 확실히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는 분위기고요. 올 지금 상반기에 부각됐었던 지주사 종목들을 보면 한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주사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한다면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주사 종목들 소외받지 않고 충분히 매력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HD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주사 종목들 중에서도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HD 현대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아직 좀 덜 오른 지주사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명분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셨는데 벌써 14만 7,300원 이제 또 전고점 탈환까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 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증권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쉬었던 또 지주사의 타이밍이 조금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HD 현대에서 사실 자회사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나마 조금 부진한 게 HD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뭐 HD 현대중공업과 미포의 합병했을 때 또 방산에 대한 역량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기업 인프라코 합병 이슈가 있는데 이제 세계 최대 자문사에도 합병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좀 최대치로 나올 것이다. 글로벌리하게 탑 10손가락에 드는 또 이제 건설 기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정기선 회장과 정몽중 회장의 이 승계 구도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아들이 셋인데
HT현대는 아들이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 그리고 증여세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것을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HD현대를 그것 때문에 막 주가를 누른다거나 그러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기선 회장 지분이 한 6% 정도 있고 정몽준 회장 지분이 한 24%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보다 그러니까 굳이 계속 하나를 비교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하나보다는 깔끔하게 승계 구조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HD현대를 또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이 역량도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점. 단 이제 PBR 면으로 봤을 땐 벌써 이제 1배 수준은 넘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PBR로 딱 단정지어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룹사의 시너지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러면 중간 지수사도 한번 제가 짚어야 되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한 올해 수준 목표 65%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량을 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 HD현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와 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승계 관련 불확실성도 적은 회사다라는 장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4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내일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3,260선을 좀 돌파하면서 상단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두긴 했는데 내일장도 또 기대해봐도 될지 조금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나연진 의원은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장까지도 뭐 글로벌 유동성 기대가 되면서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내일까지도 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보면서 강세를 전망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약간 좀 데자뷰가 느껴지는 장이거든요. 6월 달 내내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었잖아요. 지금 9월 달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지금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리스크 온이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성 바라보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도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시원한 전략 듣는 것 같거든요. 공격적인 투자도 유효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내일장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앞전에도 이제 오늘장 요약에서도 네. 3,300선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네. 반도체의 질주라고 한 줄평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강력한 이 수급만으로도 3,300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달성이 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김성훈 의원도 내일장 반도체 질주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종목 고르러 한번 가볼게요. 먼저 나현진 의원 지난 종목 리뷰부터 하자면요. 9월 3일 날 매수했던 D&D 파마텍이 좀 한 주새 우상향하면서 수익률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 곧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D&D 파마텍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그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대사 뭐 이상 지방간 치료제, 메시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 2상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금방 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종목도 좀 리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김성훈 의원. 먼저 6월 11일에 매수했던 LNC 바이오가 뭐 다들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데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까지도 고공행진을 보인 가운데 수익률 90%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입절 근데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네. 할까요? 입절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욕망이 제대로 표현된 종목이고요. 젊어지고 싶어하는 욕망. 사실 우리가 신체로 보면은 내부는 이제 뭐 장기 이식도 있지만 외부 피부는 그런 이식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화장품으로 코스메틱으로
표현이 잘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리투오의 특징이 하나는 원래 이제 이식제의 특성상 홍보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문만으로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 11월 달에 런칭하고 나서 저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상승했던 게 싱가포르 FDA 신청 승인됐고요. 초도 물량 조금씩 이제 매출이 찍히거든요. 네. 사실 해외 매출 비중으로 가장 크게 제가 이제 기대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지만 LNC는 중국의 유통 채널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번 승인이 받으면 2등급으로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승인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될 것이고 사실 원래 이 증권사들의 커버 레포트가 가격은 안 나왔는데 TP가 이번에 유진해서 나왔더라고요. 68,000원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27년도에서 28년도 정도 매출 PER을 25배로 줬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긴 하지만 네. 이것의 포인트, 리투오는 플러스 알파고요. 원래 메가카티의 매출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리투오가 지금 더 커지고 있어서 사실 LNC 바이오는 그걸 핵심으로서 런칭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주가는 부담스럽죠. 오늘 투경이 들어가서 네. 부담스럽지만 눌림목 이후에는 휴메딕스와 함께 근데 핵심은 LNC 바이오고 국내 유통만 이 휴메딕스가 갖고 있는데 같이 한번 부담스럽다면 휴메딕스는 펀더멘털이 아직까지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서 계속 팔로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휴메딕스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지금 과가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눌림목 공략으로 장기적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있어요, 김성훈 의원. 하이로코리아가 9월 3일 날 매수했는데 오늘 딱 목표가 달성 직전이었더라고요. 수익률 13%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기자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하이로코리아를 제가 드린 게 이제 피팅 업체들은 네. 조금 수익률 면으로 봤을 때는 뒤늦게 올랐거든요. 근데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기자재 업종 중에서 10배 근처에 있는 종목이 몇 없는데 하이로코리아가 올해 선행으로 10배 근처예요. 주가가 조금 올라서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흐름에서 조선기자재를 본다면 더 갈 수 있는 그런 피팅업체 성광밴드를 비롯해서 근데 오늘 좀 주가가 고점에서 빠진 네. 영향은 사실 반도체 업종들의 수급이 일부 뺏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조선업체들은 숨고르기에 일부 들어간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조정시마다는 저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는 계속 조선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이루코리아는 단기적인 눌림목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눌림목을 이용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조선 기자재주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들 해봤고 내일은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나연진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수출된다. 이 부분은 심택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네. 그 마벨에서 CXL 테스트가 시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양 기판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적층 공법이 적용되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고사양 그 기판 분야에서는 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7천 원 정도 대응하면 좋을 것으로 네, 보고 최근 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기도 하죠. MLB 관련 기판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7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도 하나 시초가 공략 주시죠. 네, 저도 반도체 보고 있어서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 가지고 왔는데 심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흑자 전환 모멘텀 있는 것처럼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실적 가시성을 띠기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또 수주가 지금 국내외 미국 등 팹리스 고객사 두세 곳과 지금 이 패키징 수주 보고서 논의 진행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대형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기술 프로모션 진행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 검증 평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첨단 패키지 기술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만 통과되면 본격적인 수주 랠리가 또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이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의 지금 급등세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첨단 패키지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패키지 영업이익률이 10%였다면 거의 한 2배 이상, 최대 한 45%까지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 18,5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공정 관련주 하나마이크로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4,000원 짚어주셨습니다. 김성훈 의원도 반도체일까요? 네, 반도체입니다. 예, 동진세미캠인데요. 일단 이제 앞서서도 제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는 매출 이제 감광핵 쪽으로 매출 증가세가 좀 이어지는데 밸류가 그래도 쌉니다. 한 10배 정도 수준, 11배 정도 수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보조금을 이번에 또 받았죠. 미국 정부에게. 그래서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이 테일리시에 추진 중인 파운드리 공정시설 옆에 또 동진세미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파운드리 수주에 대해서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또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32,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내 아직 PER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장점을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이야기까지 꽉꽉 채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